안녕하세요. 오늘은 냉장고 속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냉장고는 우리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음식이 냉장고에서 안전한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냉장고만 있으면 모든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된다 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오히려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독이 되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독이 되는 음식 10가지를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보관하고 섭취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나눠볼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더 안전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중요한 팁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던 실수들을 바로잡아줄 첫 번째 음식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독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편한 간식으로 삶은 달걀 많이 드시죠? 단백질이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영양 간식이기도 하고요. 한 번에 여러 개 삶아두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삶은 달걀은 냉장 보관 시 살모넬라균이 자라기 아주 쉬운 환경이 됩니다. 달걀 껍질은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삶는 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거나 이미 깨져 있는 경우 외부의 세균이 내부로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세균의 증식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해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복통, 설사, 구토 등 소화기계통의 심한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에게는 증상이 더욱 심각해져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삶은 달걀은 되도록 삶은 당일에 모두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말 보관해야 한다면 껍질째 깨지지 않게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 가장 안쪽에 보관하고 23일 이내에 반드시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껍질을 벗긴 달걀은 공기와의 접촉이 많아져 더욱 빨리 상하므로 당일 섭취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혹시 달걀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표면이 미끌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바로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달걀 하나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맛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이니까요. 두 번째 음식은 조리된 해산물입니다. 신선한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해산물은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조리된 해산물은 유통 과정에서부터 보관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리된 해산물은 하룻밤만 지나도 비브리오균이나 다른 유해, 세균이 무서운 속도로 증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여름철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세균 번식 속도가 더욱 빨라져 그 위험이 배가 됩니다. 비브리오균은 단순한 식중독을 넘어 감염 시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무서운 세균입니다. 감염되면 고열, 오한, 구토, 설사, 폭통은 물론 피부 발진까지 동반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맛있게 즐겼던 해산물 요리 남았다고 냉장고에 넣어두셨나요? 다음날 다시 데워 먹으려고요? 아쉽지만 조리된 해산물은 가급적 조리 당일에 모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남게되었다면 조리 후 빠르게 식혀서 소독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최대한 빨리 즉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다시 데울 때는 음식의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서 속까지 뜨겁게 익혀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데워도 이미 생긴 독소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해산물은 언제나 신선도가 생명이므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데친 나물입니다. 시금치, 숙주나물, 고사리나물처럼 데쳐서 무쳐 먹는 나물 반찬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죠? 한번 만들 때 넉넉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씩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데친 나물은 냉장 보관 시 세균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식중독 위험이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나물은 데치는 과정에서 식물 세포벽이 손상되고 수분 함량이 많아져 세균이 번식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무침나물의 경우 양념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과 섞이면서 변질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면 나물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표면에 끈적한 막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물을 섭취하게 되면 배탈,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데친 나물은 가급적 한번 먹을 만큼만 조리하시고 남았다면 역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되 하루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냉장고에서 하루 이상 보관했다면 눈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이미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상책입니다. 냉장고만 믿고 오래 두었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신선한 나물의 맛과 영양을 제대로 즐기려면 소량씩 자주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조리된 버섯입니다. 버섯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유의 감칠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리된 버섯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섯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은 조리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질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변질된 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불량은 물론이고 심하면 폭통, 설사, 구토와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버섯은 신선할 때 바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조리 후 남았다면 역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보관 기간은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된 버섯에서는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변질되었고 표면에 끈적한 점액질이 생겼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버섯의 맛과 영양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신선할 때 바로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버섯의 풍미를 위해 무심코 놓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튀기거나 찌거나 굽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되어 우리에게 맛있는 즐거움을 선사하죠. 그런데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맛이 변해서가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감자 속 녹말 성분이 차가운 온도에 의해 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특히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굽는 조리법으로 요리할 경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다량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 보관한 감자로 만든 감자튀김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갓캔 감자나 신선한 감자도 고온 조리 시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지만 냉장 보관을 거친 감자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게다가 감자를 저온에 보관하면 솔라닌이라는 신경 독소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에 싹이 나거나 햇빛을 받아 녹색으로 변했을 때 많이 생기는 톡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저온 보관 시에도 감자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솔라닌 생성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 솔라닌을 과다 섭취하면 폭통, 구토, 설사, 두통은 물론이고 심하면 신경마비나 호흡 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니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며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의 싹을 억제하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깝더라도 과감히 잘라내거나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혹시 눈치채셨겠지만 감자를 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발암물질 섭취를 줄이고 톡성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을 지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붉은색이 식욕을 돋우는 토마토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건강한 토마토도 냉장고 보관 시에는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차가운 온도가 토마토의 숙성 과정을 방해하고 세포벽을 손상시켜 비타민C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냉기는 토마토의 섬유질을 파괴하여 특유의 탱글탱글하고 신선한 식감을 푸석하게 만들고 표면을 쭈글쭈글하게 변화시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마토 본연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과 향이 현저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토마토라도 그 맛을 제대로 즐기기 어렵겠죠. 토마토는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서늘한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두면 수분 손실을 막고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라서 남은 토마토라면 단면을 랩으로 잘 싸서 밀폐 용기에 담아 짧은 시간 동안만 냉장 보관하고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토마토의 풍부한 영양과 뛰어난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고보다는 상온 보관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작은 습관, 오늘부터 토마토는 상온에 양보하세요. 일곱 번째 음식은 빵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빵 출출할 때 언제든 손쉽게 먹을 수 있어 참 고마운 음식이죠. 하지만 먹다 남은 빵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안타깝게도 빵은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빵의 주성분인 전분은 0도에서 10도 사이의 저온에서 급격하게 노화되어 굳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냉장고 온도가 딱 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굳은 빵은 맛도 현저히 떨어지고 부드러운 식감도 잃어버려 먹기 곤란해집니다. 게다가 냉장고 속 습기 때문에 오히려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빵은 구매 후 23일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더 오래 보관해야 하거나 대량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냉동 보관한 빵은 먹기 전에 자연 해동하거나 토스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갓 구운 빵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빵의 수분 손실도 막고 곰팡이 걱정 없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냉장고 대신 실온 또는 냉동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빵 하나를 버리더라도 건강을 챙기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빵 보관법만 잘 알아도 식비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 8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매운맛과 단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필수 식재료죠. 양파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우리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통양파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 속 습기를 흡수하여 금방 물러지고 껍질 사이나 안쪽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축축해진 양파는 식감뿐만 아니라 맛과 향도 변질될 수 있으며 곰팡이가 핀 부분은 잘라내도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양파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양파망에 담아 걸어두거나 박스에 담아 보관하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껍질을 벗겼거나 잘라 사용하다 남은 양파는 밀폐 용기나 랩에 잘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되 며칠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통양파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잘못 보관된 양파는 음식 맛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신선함과 영양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올바른 보관법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작은 보관 습관 하나로 식재료의 수명도 늘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9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달콤한 맛과 더불어 강력한 항균 작용,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꿀, 천연 감미료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이 귀한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꿀을 냉장고와 같은 저온 환경에 두면 꿀 속의 포도당 성분이 응고되면서 결정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꿀은 먹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꿀 특유의 부드럽고 끈적한 질감도 잃게 됩니다. 물론 결정화된 꿀이 상한 것은 아니지만 꿀의 영양 성분이나 효능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꿀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밀폐하여 보관하면 오랫동안 변질 없이 신선하고 액체 상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꿀은 자체적으로 방부 효과가 뛰어나 유통기한이 사실상 없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보관성이 좋은 식품입니다. 혹시 꿀이 이미 굳었다면 용기째 따뜻한 물에 중탕하여 원래 액체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물에 직접 가열하면 꿀의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꿀은 냉장 보관이 아닌 실온 보관이 정답이라는 사실 이제부터 꼭 지켜주세요. 꿀의 달콤함을 오랫동안 제대로 맛보고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올바른 보관법은 필수입니다. 냉장고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마늘은 강력한 살균 효과와 항암 효과,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독특한 맛과 향을 선사하죠. 하지만 이 소중한 마늘도 냉장 보관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차가운 온도와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마늘에 싹이 나는 현상은 저온에서 더욱 촉진될 수 있는데 싹이 난 마늘은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늘 본연의 풍미가 약해지고 영양소가 싹으로 집중되어 마늘의 효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속 다른 음식들에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가 배어들어 음식의 맛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통마늘은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파와 마찬가지로 마늘망에 담아 걸어두거나 신문지에 싸서 서랍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깐 마늘이나 미리 다져놓은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냉동 보관하면 마늘의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얼린 마늘은 따로 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주방의 필수 팁이기도 하죠. 냉장고에 잘못 보관된 마늘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올바른 보관법으로 마늘의 건강 효능을 톡톡히 누려보세요. 마늘의 건강한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보관법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삶은 달걀, 조리된 해산물, 데친 나물, 조리된 버섯, 감자, 토마토, 빵, 양파, 꿀, 그리고 마늘까지.
냉장고가 모든 음식을 만능으로 신선하게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이 모든 정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냉장고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을 주지만 모든 음식의 최적의 보관 장소는 아닙니다. 각 음식의 특성과 성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냉장고 대신 서늘한 실온이나 통풍이 잘 되는 곳 또는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냉동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다룬 10가지 외에도 냉장고 보관에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찬밥을 냉장고에 오래 두면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이라는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열에 강해 다시 데워도 사라지지 않고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남은 밥은 꼭 식힌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고 먹을 만큼만 해동하여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샐러드나 마요네즈, 크림소스 등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변질 속도가 빠르므로 개봉 후에는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보관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선 채소가 들어간 샐러드는 가능한 한 당일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마지막으로 미숙한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넣으면 차가운 온도 때문에 숙성이 멈춰 맛이 들지 않고 딱딱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아보카도는 상온에서 충분히 숙성시켜야 비로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냉장고 속 식재료 보관 습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맛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과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